안녕하세요. 성령욱TV의 성령욱입니다. 은퇴를 준비하시는 분들, 솔직히 이런 생각 한번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국 배당주, 미국 배당주, 도대체 어떤 것을 사야 될까? 그런 고민 한번 해보셨습니까? 제가 한국 배당주 ETF하고 미국 배당주 ETF 5년 동안 성적표를 한번 조사해 봤습니다. 오늘 그 5년 동안 성적표를 다 비교해 보고요. 그 중에서 어떤 고배당주 ETF가 가장 좋은지 하나 선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가장 인기 있는 고배당 ETF 4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부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 한국을 대표하는 2개의 유명한 고배당주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플러스 고배당주 ETF하고요. 키움 고배당 ETF입니다. 밸류와 푸른과 맞물리면서 최근 눈에 띄게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어떨까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배당 성장의 왕, 배당 성장의 상징 SCHD, 슈드라고 보통 말씀하시죠? 그리고 현금 흐름의 강자, 제피가 있습니다. 이 네 상품 모두 고배당 ETF라는 큰 틀에서는 비슷합니다. 그렇지만은 자세히 보면요, 그 안에서 강도 쪽이 조금씩 다릅니다. 어떤 상품은 배당 성장에 무게를 두고 있고요. 어떤 상품은 매월 들어오는 배당에 더 집중하는 ETF도 있습니다. 결국 어느 것이 더 좋냐, 나쁘냐가 아니라 내 은퇴 설계에 어떤 ETF가 더 어울리냐를 찾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이 4개의 ETF를 하나하나씩 숫자로 비교하면서 어떤 것이 가장 좋은지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배당주 투자라는 것이 단순히 배당금만 많이 받으면 성공하는 걸까요?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은 수익의 절반을 놓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배당주 투자의 진짜 성적표,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배당주 투자하면은 통장에 꽂히는 배당금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배당주 투자의 진짜 수익은 2개의 엔진으로 움직입니다. 첫 번째 엔진은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배당 수익률입니다. 주가 대비 내가 받는 배당금이 얼마인지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배당금이죠. 이 엔진은 우리에게 따박따박 월급처럼 현금 흐름을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두 번째 엔진이 있습니다. 바로 주가 수익률입니다. 내가 산 가격보다 그 배당주 주가가 얼마나 올랐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수익 부분이죠. 진짜 고수들은 이 두 엔진의 합, 다시 말하면은 배당 수익률하고 주가 수익률 합, 총 수익률을 봅니다. 배당은 10% 주는데 주가가 20% 빠진다면 그건 성공한 투자가 아니죠. 왜냐하면 배당금 수피로 받고 주가가 20% 빠져버리면 결국은 10% 마이너스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반대로 배당은 3% 주지만 주가가 30% 올랐다. 이것은 굉장히 대단한 거죠. 그래서 배당주 투자는 단순하게 배당금만 비교할 게 아니라 배당금과 더불어 주가가 얼마나 올랐는지도 함께 비교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한국과 미국의 대표 ETF 각각 2개씩 비교해 드리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어떤 선수가 배당과 주가란 2마리 토끼를 모두 잡았는지, 또 그 수익 구조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지 여러분들의 은퇴 자산이 안전하게 불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의 배당주 2기둥 하면은 슈드하고 제피죠. 과연 지난 5년간 누가 더 짭짤한 배당을 줬을까요? 그리고 이 배당률이 미국 기준금리보다 얼마나 더 높았을까요? 아니면 낮았을까요? 이거에 대한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당 성장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슈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5년 동안 배당 수익률은 약 3.4%였습니다. 숫자만 보면은 생각보다 좀 낮네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슈드의 진짜 매력은 성장에 있습니다. 주식 분할 이외에도 배당금을 매년 확실하게 올려주면서요, 시간이 갈수록 내 월급이 올라가는 구조로 만들어 주었다는 것이 핵심인 것이죠. 배당금만 준 게 아니라 그 배당금을 주는 주식의 주가도 올라갔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반면에 제피는요, 어떻습니까? 5년 평균 배당률이 무려 8.9%에 달합니다. 특히 시장이 흔들렸던 2022년에는 0.7%라는 아주 폭발적인 배당을 주었습니다. 하락장이나 지루한 행보장에서는 내 계좌를 지켜주는 강력한 현금 흐름, 월급 같은 역할을 톡톡히 해낸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수치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미국의 기준금리입니다. 5년 평균 기준금리가 4.05 정도 되는데요. 제피는 이보다 훨씬 높은 배당을 줬고요. 슈드는 미국의 기준금리보다는 좀 나빴지만은 주가 상승이라는 보너스를 챙길 수 있었습니다.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선택이 제피가 좋을 수도 있고 슈드가 좋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스닥이요, 50% 넘게 폭등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때 배당주 ETF를 가지고 있었던 분들은 엄청나게 답답했습니다. 안 올라갔거든요. 하지만 또 시장이 30% 폭락했을 때 그것을 구원한 상품은 바로 배당주였습니다. 이번에는 그 배당주의 주식 가격이라는 성적표를 한번 꺼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스닥이 엄청난 수익률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나도 좀 저렇게 수익률을 내고 싶다. 그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2023년을 보십시오. 나스닥 100이 무려 53.8%나 폭등하면서 불을 뿜었는데, 슈드 마이너스 3.2%를 기록했습니다. 기술투장세에서는요, 배당주들이 소외되는 소위 소외감이 크게 달했던 해였습니다. 하지만 반전은 하락장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지수가 20%, 30%씩 수직 낙하했던 2022년 기억나십니까? 나스닥이 무려 33%나 폭락하면서 비명을 질렀을 때 슈드는 단 6.5% 하락으로 버텨냈습니다. 남들이 자산의 3분의 1을 잃었을 때 배당주에 투자했던 사람들은 평온하게 배당을 받아가면서 다음 기회를 노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5년 동안 평균을 봤더니요, 나스닥은 17.9%, S&P 500이 14.6%로 오르는 동안 슈드는 4.9%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주가만 보면은 너무 초라해 보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앞서 본 배당 수익률을 더하면은 이야기는 좀 달라집니다. 은퇴 자산의 핵심은 높은 수익률이 아니라요, 견고한 수익률입니다. 아주 강세장에서 조금 덜 벌더라도 하락장에서 내 원금을 지키는 묵직한 방어력,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슈드 또는 제피를 포트폴리오에 담아야 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슈드를 배당 성장의 왕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과연 그 명성만큼 주가도 든든하게 올라주었을까요? 35를 맞게도 좋을 만큼 믿음직한 차트인지 지금 바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이십니까? 미국 배당 성장의 상징 슈드의 5년간 주가 차트입니다. 이 차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단기적인 급등이 아니라 차곡차곡 쌓아 올리는 꾸준한 수익률이라는 점입니다. 시작점이었던 2020년 6월 당시 주가는 6달러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5년이 흐른 지금 2020년 2월 현재 주가는 얼마나 됐을까요? 무려 31.88달러라는 역사적인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배당금은 매달 따박따박 지급하면서 원금 자체가 2배까지 불어난 셈이죠. 차트의 이동평균선을 한번 보십시오. 시장이 흔들릴 때마다 이 선이 아주 단단하게 지지대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우량한 배당 성장주들만 담아놓은 슈드의 저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은퇴 설계에서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요, 예측 불가능성입니다. 하지만 이 차트에서 우리는 예측 가능한 우상향 곡선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년 뒤, 20년 뒤에도 내 월급을 올려줄 슈드의 주가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배당주 ETF의 매력이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주가가 크게 오르지 않는다고 나쁜 주식일까요? 매달 섭섭지 않게 통장에 꽂히는 현금이 간절한 분이라고 하면은 이 제피의 묵직한 차트가 정답이 될 수도 있습니다. 행보장에서도 크게 웃을 수 있는 이유, 바로 제피를 보면서 알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조금 전에 봤던 슈드가 배당과 성장의 조화를 보여준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배당은 좀 적더라도 주가가 좀 올라가서 적절한 수익을 준다고 보면은, 지금 보시고 있는 그 제피의 차트는 주로 현금 흐름에 집중한 차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2021년 말 최고점 63.67달러를 찍은 후에 주가가 아주 드라마틱하게 치솟지는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 차트의 진 면목은 하락장에서 드러납니다. 시장이 아주 요동치던 그런 시기에 제피는 50달러 선을 단단하게 지지하고 버텨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피는 주가 상승을 조금 양보하는 대신 그 대가로 제피를 투자한 분들한테 연 8%에서 10%에 달하는 고정적인 배당금을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행보하더라도 내 계좌에는 매달 배당금이 쌓이는 효과가 있는 거죠. 은퇴생활자에게 이보다 더 든든한 보험이 어디 있겠습니까? 최근 2026년 2월 주가 역시 59달러 선에서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산의 크기보다 매달 쓸 수 있는 돈이 더 중요한 은퇴기에 있는 분들에게는 이런 제피의 현금 흐름이 믿음직한 파수꾼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 대표적인 배당주 ETF 두 개를 확인해 봤는데요. 이제 우리 한국으로 시선을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배당주가 배당을 우리나라보다 더 많이 줄 거라는 편견 혹시 갖고 계십니까? 국내 고배당 ETF들의 실제 배당 수익률을 보면요. 그 생각이 완전히 바뀌실 겁니다. 과연 우리 배당주들은 은행 이자보다 얼마나 더 많이 주었을까요? 한국 고배당 ETF들의 성적표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근 5년간 배당 수익률 데이터입니다. 먼저 플러스 고배당주 ETF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5년 평균 배당 수익률이 무려 5.9%에 달합니다. 특히 2024년에는 9.1%라는 경이적인 숫자가 찍혔는데요. 이건 당시 월배당으로 전환하면서 지급 주기가 겹쳐 일시적으로 높아진 부분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배당 체력이 아주 탄탄하다는 증거입니다. 키움 고배당 ETF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5년 평균 5.1%를 기록하며 꾸준하게 월급처럼 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요, 한국 기준금리하고의 비교입니다. 5년 우리나라 평균 기준금리가 약 2.85 정도였는데요. 우리의 배당주 ETF 같은 경우에는 그보다 2배 가까운 수익을 배당으로만 돌려주는 셈입니다. 국장의 배당은 매우 짜다. 이런 것은 이제 옛말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요, 은행 예금보다 훨씬 매력적인 현금 흐름을 우리 기업들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미국 배당주만큼,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매력적인 한국 고배당주의 힘, 이제 느껴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미국 주식, 특히 나스닥 100이 최고라고 믿고 계셨습니까? 그런데 지난 5년 동안 우리 앞마당의 고배당 ETF들이 나스닥보다 더 높은 수익을 기록했다면 여러분들 믿으시겠습니까? 그 놀라운 역전의 드라마가 여기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영상의 가장 중요한 성적표입니다. 지난 5년간 국내 고배당 ETF와 코스피 그리고 미국의 나스닥 100 수익률을 정면으로 한번 비교해 보았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5년 동안 연평균 주가 수익률을 보면요. 플러스 고배당주 ETF 같은 경우는 24.2%나 되고요. 키움 고배당 ETF 같은 경우에는 25.5%나 기록을 했습니다. 연간 24%, 25%씩 올라간다면 이게 얼마나 높은 수익률입니까? 대단한 수익률이죠. 같은 기간에 전 세계가 열광했던 나스닥 100 수익률이 연평균 17.89%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배당주들이 미국 기술주 지수보다 약 7%포인트 더 높은 성과를 냈다는 것입니다. 코스피 200 지수가 12.2% 오르는 동안 2배 이상의, 2배 이상의 성적을 낸 비결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락장에서 엄청난 방어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22년 나스닥이 33% 폭락할 때요, 플러스 고배당주 ETF는 단 2.3% 하락에 그치며 우리 자산을 지켜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앞서 확인한 5 내지 6% 배당 수익률까지 더해진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장은 답이 없다는 말은 적어도 이 고배당 ETF 앞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시장을 이기고 미국을 이긴 대한민국 고배당주 ETF의 힘, 이제는 여러분 계좌에서도 담아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러한 박스권에 갇혀있던 우리 배당주가 갑자기 수직 상승한 이유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5년 동안 기다림을 단 몇 달 만에 보상받은 플러스 고배당주 ETF의 극적인 드라마, 이런 것들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지금 보고 계신 것이 국내 배당 ETF의 자존심, 플러스 고배당주 ETF의 5년 동안의 주가 차트입니다. 차트 왼쪽을 보시면은 2020년 11월 당시 주가는 7,548원에 불과했습니다. 그 이후 꽤 오랜 시간 동안 10,000원 선에서 오르내리면서 투자자들의 그 인내심을 시험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2024년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이 됩니다. 우측 화면 오른쪽에 있는 가파른 상승 곡선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026년 2월 19일 이 종목은 29,835원이라는 역사적인 신고가를 경신합니다. 5년 전과 비교하면 무려 292%라는 경이적인 수익률을 기록하는 셈입니다. 단순히 배당만 주는 정부의 정책적인 뒷받침이 있었고요. 기업들의 주주 환원이 있게 되면서 웬만한 성장주를 압도하는 폭발적인 수익률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 차트의 끝이 어디일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좋은 배당주를 쌀 때 사서 묻어두는 시간의 힘이 은퇴 자산을 어떻게 바꿔주는지 이 차트가 증명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플러스 고배당주 ETF의 화려한 그 수익률을 봤는데요. 그 라이벌인 키움 고배당 ETF 의 흐름은 어떤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당주 투자로 300% 수익 가능할까요? 꿈 같은 이야기처럼 들리시겠지만요. 여기 그 증거가 있습니다. 바로 5,000원대였던 주가가 어떻게 22,000원까지 치솟았는지 그 놀라운 상승의 법칙을 키움 고배당 ETF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서 보신 플러스 고배당주 ETF만큼 아주 높은 수익을 보이고 있는 것이 키움 고배당 ETF입니다. 차트의 시작점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020년 11월 당시 주가는 단돈 5,326원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5년이 지난 2026년 2월 19일 이 종목은 22,555원이라는 믿기도 힘든 고점에 도달했습니다. 무려 313.33%라는 아주 폭발적인 수익률을 기록한 것입니다. 키움 고배당 ETF 같은 경우는요, 종목을 압축해서 투자하는 만큼 상승장에서 탄력이 굉장히 강한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 2024년부터 시작된 저 PBR 종목들의 재평가가 이 차트를 수직으로 아주 올렸습니다. 여러분, 국장은 믿을 수 없고 미장만 믿을 수 있다는 그런 편견은 버리시기 바랍니다. 제대로 된 고배당 ETF를 골라 장기 투자했을 때 그 배당은 배당대로 받고 원금은 3배 이상 불어나는 마법 같은 수익률이 실제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인기 있는 고배당 ETF 4개의 흐름을 모두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한국과 미국을 통틀어서 어떤 ETF가 진정한 1위였을까요? 그 승자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한국과 미국의 자존심을 건 대결, 과연 매년 수익률 1위의 왕좌를 차지한 주인공이 된 ETF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그 결과가 여러분의 고정관념을 완전히 깨버릴 수도 있습니다. 제가 화면에 띄워놓은 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5년간 그 4개의 ETF 성적표를 정리해 놓은 것인데요. 주가 수익률과 배당 수익률을 합한 총 수익률을 기준으로 해서 누가 1등을 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결과는 가히 충격적입니다. 5년 연속 우리나라 고배당 ETF들이 1위를 단 한 번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2021년에는 키움 고배당이 38.27%로 압도적으로 1위를 차지했고요. 시장이 굉장히 힘들었던 2022년과 2023년에는 플러스 고배당주가 각각 2.53%, 20.33% 수익을 내면서 위기에 강한 면모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밸류업 열풍이 불기 시작한 2024년에는 다시 키움 고배당이 37.90%로 1등을 차지했고요. 2025년에는 플러스 고배당주가 무려 60.26%라는 아주 높은 수익률로 1위를 장식했습니다. 미국 배당주의 상징인 슈드, 대피도 훌륭한 상품이지만 적어도 지난 5년간 수익률이라는 결과값만 놓고 본다고 하면은 국장의 ETF, 국장의 배당주 ETF의 완승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은퇴 설계의 정답은 하나가 아닙니다. 자산을 든든하게 불려주는 한국 고배당주를 공격수로 세우고 그리고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두는 미국 배당주를 수비수로 세우는 한국과 미국의 황금 포트폴리오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단순하게 수익률 1위가 됐다고 해서 앞으로도 계속 우리나라의 고배당주 ETF가 수익률 1위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앞으로는 또 미국 고배당주 ETF가 더 수익률이 좋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시장은 이렇게 변합니다. 어떤 때는 미국 시장이 좋을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우리나라 시장이 좋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에 몰빵하는 것보다는 자산을 좀 든든하게 지켜주는 우리 한국 고배당주를 중심으로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미국 배당주를 중심으로 할 수도 있지만은 좀 더 분산 투자를 한다고 하면은 한국 고배당주의 50, 미국 고배당주의 50% 이렇게 분산 투자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배당주 투자든 성장주 투자든 주식이 들어가는 상품에 투자하는 것은 단기적인 1년, 2년 투자해가지고 높은 수익률이 났다 또는 손실이 났다고 해서 거기에 흥분할 일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배당주 투자는 5년, 10년을 두고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단기적인 손익에 대해서 흔들리지 말고 꾸준하게 투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한국 상품이 좋다, 미국 상품이 좋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은퇴 자산은 한 나라에 베팅하는 게임이 아니거든요. 방어력이 필요할 때, 그리고 어떤 배당금이 필요할 때, 또 성장 모멘텀이 필요할 때 각각의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의 은퇴 관리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좋은 도움이 되었다고 하신다고 하면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